쌀쌀한 11월 아침 55세 김현수는 양복 넥타이를 단정히 매고 면접장에 들어섰다. 30년을 몸담았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밀려난 지 석 달째였다. 대기실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지원자들이 가득했다. 현수는 그들 사이에서 유난히 나이 들어 보였다. 손에 든 이력서가 떨렸다. 면접관 3명이 앉아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앉으세요. 차가운 목소리였다. 현수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면접관이 이력서를 훑어보더니 물었다. 경력은 화려하시네요. 그런데 김현수 씨, 영어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순간 현수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입술이 떨렸고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I am. 그 이상은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면접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영어 업무가 필수인데요. 현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가 약해서. 면접관 중 한 명이 한숨을 쉬었다. 다음 분 들어오시죠. 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 면접장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지친 얼굴, 축 처진 어깨. 나는 이제 끝난 걸까? 같은 시각 48세 박미정은 문을 닫은 카페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미정인의 작은 카페라는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다. 3년 전 퇴직금을 모두 쏟아부었던 꿈이었다. 직접 고른 테이블과 의자, 정성껏 만든 메뉴판. 하지만 손님은 점점 줄었고 적자는 계속 쌓였다.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미정은 카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봤다. 화장기 없는 얼굴, 생기 없는 눈동자.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남편은 이미 출근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다. 텅 빈 집 안에서 미정은 혼자였다.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그녀의 눈가에 힘없는 눈물이 고였다. 핸드폰 화면에는 체납된 카드값 독촉 문자가 계속 쌓여갔다. 하나, 둘, 셋. 10개가 넘었다. 미정은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용기조차 없었다. 그저 소파에 누워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63세 최동식은 서재에서 손주와의 화상통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국에 사는 손주 지호는 동식의 유일한 기쁨이었다. 벽에는 지호의 사진이 가득 붙어 있었다.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최근 초등학교 입학 사진까지. 동식은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화상통화였다. 화면이 연결됐다. 할아버지. 지호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동식도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지호야, 할아버지 보고 싶었지?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다. 지호가 영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Grandpa, I learned a new song today. Do you want to hear it? 동식은 당황했다. 응? 뭐라고? 할아버지가 잘 못 들었어. 지호는 다시 영어로 말했다. My teacher said I'm really good at singing. 동식은 손주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며느리가 화면에 나타나 대신 통역을 해줬다. 아버님, 지호가 학교에서 노래를 배웠대요. 동식은 쓴웃음을 지었다. 손주와 제대로 대화 한 번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했다.
지호는 금방 심심해하며 화면에서 사라졌다. 통화가 끝나자 동식은 한숨만 내쉬었다. 서재는 다시 고요해졌다. 동식은 창밖을 바라봤다. 내가 영어라도 할 수 있었다면. 58세 윤혜라는 저녁 식탁에서 남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오늘따라 남편의 기분이 좋지 않았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당신은 평생 뭘 했어? 애들 키운 거밖에 없잖아. 남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혜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있을 뿐이었다. 친구들은 다 자기 일이 있던데. 당신은 집에서 뭐하고 지내는 거야? 혜란의 손이 떨렸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남편 출근 준비를 도왔다.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학원차로 태워다 줬다. 명절에는 시댁 음식을 준비했고 남편 회식이 있는 날에는 늦게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은 다 떠났고 남편은 그녀를 무능하다고 말했다. 혜라는 식탁을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거울 앞에 섰다. 거기엔 자신감 없고 초라한 여자가 서 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까? 혜라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며칠 후 4사람은 각자의 이유로 같은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다. 현수는 또 다른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다. 미정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동식은 병원 검진을 받고 오는 길이었다. 혜라는 그냥 걷고 싶어서 나온 길이었다. 낡은 건물 2층에 작은 영어 학원이 있었다. 계단 입구에는 형광색 전단지가 붙어 있었다. 큰 소리로 영어를 배우면 인생이 바뀝니다. 중장년 특별반 모집. 현수는 피식 웃었다. 이게 무슨 허황된 소리야. 하지만 발걸음은 멈췄다. 전단지를 다시 봤다. 영어 울렁증 극복.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미정도 그 전단지를 봤다. 인생 역전의 기회. 동식도 마찬가지였다. 손주와 대화하고 싶으신가요? 혜라는 전단지의 한 문장에 시선이 멈췄다. 당신의 목소리를 찾아드립니다. 4사람은 서로 다른 시간에 같은 전단지를 보고 같은 생각을 했다. 그래, 뭐라도 해봐야지. 각자는 핸드폰을 꺼내 학원 번호를 눌렀다. 전화를 받는 목소리는 밝고 에너지 넘쳤다. 네, 큰 소리 영어입니다. 첫 수업은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였다. 4사람의 인생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각자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과연 나도 바뀔 수 있을까? 월요일 저녁 7시 4사람은 학원 문을 열었다. 좁은 공간에 의자 6개가 놓여 있었다. 벽에는 스픽 라웃, 라이브 라웃 라는 문구가 크게 붙어 있었다. 현수가 제일 먼저 도착했다. 그는 시계를 보며 의자에 앉았다. 곧 미정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어색한 인사였다. 동식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왔다. 혜라는 가장 늦게 도착했다. 죄송해요.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4사람은 서로를 힐끗힐끗 쳐다봤다. 모두 중장년이었고 모두 어색해했다. 곧 한 남자가 활기차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42세 강태혁 학원 원장이었다. 안녕하세요. 큰 소리 영어 강태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에너지로 가득했다. 운동복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네 사람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자, 먼저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태혁이 환하게 웃었다.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김현수입니다. 55세이고요.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정이 이어갔다. 박미정이에요. 48세이고 자영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말끝을 흐렸다. 동식이 천천히 말했다. 최동식입니다. 올해 63세입니다. 손주와 대화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혜라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혜란이요. 58세이고 그냥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요. 태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하나 메모했다.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 훌륭한 이유로 오셨네요. 그런데 말이죠. 태혁은 의자들을 한쪽으로 밀기 시작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앉아서 영어를 배우지 않습니다. 현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네. 그럼 어떻게 배우는데요? 태혁은 환하게 웃었다. 서서 배웁니다. 영어는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네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 봤다. 이게 대체 무슨 수업인가 싶었다. 태혁은 칠판에 큰 글씨로 썼다. I can do it. 그리고 학생들을 바라봤다. 이 문장을 따라 해보세요. 단 속삭이지 마세요. 온 힘을 다해 소리쳐야 합니다.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큰 소리로요? 옆 건물에 다 들릴 텐데. 태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들려야 합니다. 크게 외쳐야 뇌가 깨어나요. 여러분 평생 작은 목소리로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이제는 큰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동식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저는 나이도 있고 이렇게 소리 지르면 목이. 태혁은 동식에게 다가갔다. 목은 쓸수록 강해집니다. 오히려 안 쓰면 약해지죠. 혜라는 입술만 달싹거렸다. 평생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다. 현수는 팔짱을 낀 채 반신반의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태혁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제가 중국 유학 시절 배운 방법입니다. 크레이지 잉글리쉬라고 들어보셨나요? 태혁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도 영어를 못했습니다. 중국 유학 갔을 때 영어 때문에 정말 고생했죠. 그러다 우연히 큰 소리로 영어를 외치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발음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영어가 두렵지 않았어요. 네 사람은 태혁의 말에 조금씩 귀를 기울였다. 자, 이제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태혁은 자세를 잡았다.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외쳤다. I can do it. 그의 목소리는 학원을 가득 채웠다. 창문이 울렸고 복도까지 소리가 퍼져나갔다. 네 사람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다. 태혁은 웃으며 말했다. 이 정도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I can do it. 목소리는 떨렸고 작았다. 마치 모기 소리 같았다. 태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더 크게. 배에서부터 소리를 끌어올리세요. 얼굴이 빨개질 때까지 외쳐보세요. 현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부끄러웠지만 일단 해보기로 했다. I can do it.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목에 핏대가 섰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회사에서 쌓였던 답답함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다. 태혁이 박수를 쳤다. 좋아요. 바로 그겁니다. 미정도 따라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다. I can. 태혁이 손을 들었다. 더요. 더 크게. 미정은 눈을 감고 외쳤다. I can do it. 두 번째는 더 컸다. 세 번째는 학원 밖까지 들릴 만큼 컸다. 미정은 스스로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다.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었네요. 동식은 한참을 주저했다. 63년을 살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었다.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었다. 하지만 손주 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태혁이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최동식님, 손주분과 대화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죠? 그럼 용기를 내야 합니다. 동식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외쳤다. I can do it. 목소리가 갈라졌다. 숨이 찼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뭔가 꿈틀거렸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헤라는 가장 어려워했다. 평생 남편 눈치를 보고 아이들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다. 큰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다. I can. 목소리는 떨렸고 거의 들리지 않았다. 태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작게 하지는 마세요. 세상은 작은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헤라는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셨다. 용기를 냈다. I can do it. 자신의 목소리가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태혁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자, 이제 몸을 움직이면서 외쳐봅시다. 그는 체조 동작을 시작했다. 팔을 위로. I can do it. 팔을 옆으로. I can do it. 앞으로 뻗으면서. I can do it. 네 사람은 우스꽝스럽게 팔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땀이 났다. 숨이 찼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다. 마치 오랫동안 막혔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다. 현수는 회사에서의 굴욕이 떠올랐지만 소리치니 조금 덜 아팠다. 미정은 실패한 카페 생각이 났지만 목소리를 내니 조금 후련했다. 동식은 손주 생각에 힘이 났다. 헤라는 남편의 말이 떠올랐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듣자 조금 당당해졌다. 수업이 끝나자 네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태혁이 물을 나눠줬다. 첫 수업 어떠셨어요? 현수가 먼저 대답했다. 솔직히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는데 나쁘지 않네요. 미정이 웃으며 말했다. 오랜만에 이렇게 큰 소리 내봤어요. 시원해요. 동식은 목을 만지작거렸다. 목이 좀 아프긴 한데 기분은 좋습니다. 헤라는 조용히 말했다. 저 다음 주에도 올 수 있을까요? 태혁은 환하게 웃었다. 당연하죠. 여러분, 오늘이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사람은 학원을 나서며 서로 인사를 나눴다.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묘하게 동질감이 느껴졌다. 같은 처지, 같은 고민, 같은 목표.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웠다. 수요일 저녁 네 사람은 다시 학원에 모였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다.
현수는 어두운 표정으로 구석에 앉아 있었다. 집에서 아들과 큰 싸움을 했다. 아빠, 영어 학원을 지금 가요? 그 나이에? 아들의 비웃음이 가슴에 박혔다. 평생 영어 공부 안 하시더니 이제 와서 무슨.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30년 동안 영어 공부는 뒷전이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하려는데 왜 비웃는 걸까? 현수는 학원에 오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다. 미정은 남편 몰래 학원비를 마련했다. 생활비에서 조금씩 아껴서 만든 돈이었다. 남편이 알면 뭐라고 할지 뻔했다. 그 돈으로 애들 학원비나 보태지. 미정은 가방 속 학원비 봉투를 만지작거렸다. 이게 과연 잘하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식은 학원 가는 길에 동네 지인을 만났다. 최 선생님 어디 가세요? 동식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영어 학원 좀. 지인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영어 학원요? 이 나이에? 농담이시죠? 동식은 애써 웃으며 말을 돌렸다. 학원에 도착했지만 기분이 개운치 않았다. 사람들 눈에는 자신이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걸까? 헤라는 남편 몰래 나왔다. 저녁 준비를 미리 해두고 동네 친구 만나고 온다고 거짓말을 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헤라는 마음이 불편했다. 평생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거짓말을 해야 학원에 올 수 있다니. 네 사람은 각자의 고민을 안고 학원 문을 열었다. 태혁은 그들의 표정을 보자마자 알아챘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현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들한테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이 나이에 영어를 배운다고. 미정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남편이 알면 뭐라고 할까봐 조마조마해요. 동식이 지팡이를 짚으며 말했다.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늙은이가 무슨 영어냐고. 헤라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남편 몰래 나왔어요. 들키면 학원 못 올 것 같아서요. 태혁은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새로운 걸 시도할 때 더 그래요.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소용없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건 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네 사람은 태혁을 바라봤다. 여러분이 여기 온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 온 거 아닌가요? 태혁의 말에 현수는 면접장에서의 굴욕을 떠올렸다. 아들의 비웃음보다 그 굴욕이 더 아팠다. 미정은 문 닫은 카페를 생각했다. 다시는 실패하고 싶지 않았다. 동식은 손주 지호를 떠올렸다. 지호와 대화하고 싶었다. 헤라는 거울 속 자신을 생각했다. 자신감 없고 초라했던 그 모습을 바꾸고 싶었다. 태혁은 칠판에 새로운 문장을 썼다. I don't care what they say. 그리고 학생들을 돌아봤다. 오늘은 이 문장을 배우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네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처음엔 주저했지만 곧 용기를 냈다. I don't care what they say.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다. 태혁은 계속 독려했다. 더 크게. 여러분을 비웃는 사람들에게 외치세요. 현수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소리쳤다. I don't care what they say. 미정은 남편의 핀잔을 생각하며 외쳤다.
I don't care what they say. 동식은 동네 지인의 놀림을 떠올리며 목청껏 외쳤다. I don't care what they say. 헤라는 남편의 무시를 생각하며 처음으로 큰 목소리를 냈다. I don't care what they say. 네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졌다. 학원 전체가 울렸다. 땀이 흘렀고 목이 쉬었지만 이상하게 후련했다. 마치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다. 수업 후 네 사람은 학원 앞 계단에 앉았다. 처음으로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현수가 먼저 말했다. 솔직히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이 나이에 영어를 배운다는 게.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부끄러운 건 도전하지 않는 거죠.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카페 망하고 나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여기 오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동식이 지팡이를 짚으며 말했다. 나이가 많으면 뭐가 어때요? 배우고 싶으면 배우는 거지. 손주 얼굴 보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헤라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저는 평생 제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이상하게 자유로운 기분이에요. 태혁이 문을 열고 나왔다. 아직 안 가셨어요? 네 사람이 고개를 들었다. 태혁은 그들 옆에 앉았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이 방법을 배울 때도 비슷했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죠. 길거리에서 영어를 외치니까 손가락질도 받았어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태혁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영어를 배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찾는 게 목표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여러분 안에 숨어있던 용기를 꺼내는 거예요. 현수가 물었다. 정말 우리도 바뀔 수 있을까요? 태혁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변화예요. 네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였다. 현수는 아들의 비웃음이 이제 덜 아팠다. 미정은 남편 눈치가 조금 덜 보였다. 동식은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았다. 헤라는 남편 몰래 나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줄었다. 각자의 걸음이 처음보다 조금 더 당당했다. 학원 불빛이 뒤에서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태혁은 창문 너머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미소가 지어졌다.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네 사람의 인생도 서서히 빛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네 사람은 꾸준히 학원에 나왔다. 이제 I can do it은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왔다. 발음도 점점 좋아졌다. 오늘은 특별한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태혁은 학생들에게 공지했다. 오늘은 옥상에서 영어 고함 훈련을 합니다. 네 사람은 깜짝 놀랐다. 현수가 물었다. 옥상이요? 거기서 소리 지르면 온 동네가 다 들을 텐데요. 태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게 목적입니다.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것도 중요하거든요. 미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저는 아직 사람들 앞에서는. 태혁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요.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5명은 옥상으로 올라갔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었다. 옥상에서 내려다보니 사람들이 오가고 자동차가 달리고 있었다. 현수는 난간을 잡고 아래를 내려다봤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소리를 지른다. 동식은 지팡이를 옆에 세워두고 자리를 잡았다. 헤라는 손을 떨며 서 있었다. 미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태혁은 그들을 한 줄로 세웠다. 자, 오늘은 각자 외치고 싶은 문장을 정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말을 영어로 외치는 겁니다. 네 사람은 고민에 빠졌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현수는 회사에서 당한 굴욕을 떠올렸다. 면접장에서 영어 한마디 못하고 나왔던 그날. 아들의 비웃음.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그는 주먹을 쥐었다. I want to give up. 이 문장을 외치고 싶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 미정은 망한 카페를 떠올렸다. 실패의 아픔. 무기력했던 날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다시 일어서고 싶었다. I'm not a failure anymore.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라는 선언. 동식은 손주 지호를 생각했다. 화상통화에서 영어를 못해 대화하지 못했던 날. 손주가 실망한 표정. 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다. I can speak English.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헤라는 남편의 말을 떠올렸다. 당신은 평생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던 날.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다. I deserve to be happy.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외침. 태혁은 그들에게 말했다. 자, 이제 준비됐나요? 한 명씩 나와서 도시를 향해 외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소리치는 겁니다. 현수가 먼저 앞으로 나왔다. 난간을 잡고 아래를 내려다봤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 중 누가 자신을 기억하겠는가? 현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외쳤다. I want to give up. 목소리가 도시를 향해 퍼져나갔다. 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갔다. 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30년 회사 생활의 좌절, 구조조정의 충격, 재취업의 어려움. 모든 게 그 한 문장에 담겼다. I want to give up. 다시 한번 외쳤다. 이번엔 더 컸다. 목이 쉬도록 소리쳤다. 미정이 두 번째로 나왔다. 그녀는 손을 떨고 있었다. 태혁이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잡아줬다. 할 수 있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의 기억이 떠올랐다. 첫 손님을 받던 설렘. 장사가 안 되던 불안. 문을 닫던 그날의 절망. 모두 그녀의 인생이었다. 미정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외쳤다. I'm not a failure anymore.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I'm not a failure anymore. 다시 외쳤다. 실패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 믿음이 목소리에 실렸다. 미정은 울면서 웃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동식이 세 번째로 나왔다. 지팡이 없이 혼자 걸었다. 63년을 살아온 인생. 정년퇴직 후 무료한 나날들. 손주와의 단절. 모든 게 영어 한마디 때문이었다. 동식은 주먹을 쥐었다. 이제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I can speak English.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손주 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곧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로 대화하는 날이 올 것이다. I can speak English. 다시 외쳤다. 이번엔 더 당당했다. 동식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다. 배우고 싶으면 배우는 것, 도전하고 싶으면 도전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었다. 혜란이 마지막으로 나왔다. 그녀는 가장 떨리고 있었다. 평생 작은 목소리로 살았다. 남편 뒤에 숨었고 아이들 뒤에 숨었다. 자신을 위한 삶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자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걸 알았다. 혜라는 난간을 잡고 도시를 바라봤다.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도 한 명이었다. 중요한 존재였다. 혜라는 눈물을 닦고 입을 열었다. I deserve to be happy. 처음엔 작았다. 하지만 다시 외쳤다. I deserve to be happy. 이번엔 컸다. 평생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남편의 무시, 자신에 대한 무시, 모든 게 그 순간 무너졌다. 혜라는 소리치며 울었다. 옥상 위에서 바람이 불었고 그녀의 눈물을 말려주었다. 네 사람은 한자리에 모였다.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태혁도 옆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네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한 달 전만 해도 낯선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전우 같았다. 같은 아픔을 나누고 같은 꿈을 꾸는 동료였다. 해가 완전히 졌다. 도시의 불빛이 더 밝아졌다. 옥상 위 5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봤다. 오늘은 그들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었다. 큰 소리로 외친 그 문장들은 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날아갔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다. 네 사람은 매일 학원에 나와 큰 소리로 영어를 외쳤다. 이제 발음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입에서 자연스럽게 영어 문장이 나왔다. 태혁은 그들의 변화를 보며 뿌듯해했다. 여러분 정말 많이 늘었어요. 이제 실전에 나갈 때가 됐습니다. 현수가 물었다. 실전이요? 태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실제 상황에서 영어를 써보는 겁니다. 면접이든 일상이든 말이죠. 네 사람은 긴장했다. 학원에서는 할 수 있었지만 밖에서도 과연 할 수 있을까? 현수는 며칠 후 또 다른 면접 기회를 얻었다. 작은 무역회사였다. 급여는 전 직장보다 적었지만 그래도 기회였다. 면접 당일 현수는 거울을 보며 학원에서 배운 문장들을 되뇌었다. I can do it. I won't give up. 면접장에 들어갔다. 이번에도 영어 질문이 나왔다. Tell me about yourself in English. 현수의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학원에서 옥상에 서서 외쳤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현수는 큰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My name is 김현수. I have 30 years of experience.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I am ready to start again.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자신감이 있었다. 현수는 더 이상 얼지 않았다. 계속 말했다. 자신의 경험, 강점, 포부를.
면접이 끝나고 나오며 현수는 주먹을 쥐었다. 해냈어. 미정은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작은 호텔 카페였다. 어느 날 외국인 손님이 들어왔다. 금발의 서양인 여성이었다. Excuse me, can I have a coffee? 미정은 순간 긴장했다. 예전 같았으면 다른 직원을 불렀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학원에서 배운 게 떠올랐다. 미정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Yes, of course. What kind of coffee? 외국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한국인 직원이 영어를 하다니. I'd like an Americano, please. 미정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오케이. One moment, please.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며 미정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해냈다. 영어로 대화를 했다. 비록 짧은 대화였지만 자신에게는 큰 변화였다. 커피를 건네며 미정은 또 한 문장을 덧붙였다. Have a nice day. 외국인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Thank you so much. 그 순간 미정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동식은 손주와의 화상 통화를 다시 시도했다.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학원에서 배운 문장들을 종이에 적어두었다. 화면이 연결됐다. 할아버지. 지호가 손을 흔들었다. 동식도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용기를 냈다. 헬로우 지호. 지호가 깜짝 놀랐다. 그랜파. You speak English? 동식은 웃으며 대답했다. Yes. I'm learning English for you. 발음이 서툴렀지만 지호는 이해했다. 와우. That's amazing, 그랜파. 동식은 미리 준비한 문장을 읽었다. I love you very much. 지호가 화면 너머로 웃었다. I love you too, 그랜파. 그 순간 동식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드디어 손주와 영어로 대화했다. 비록 짧았지만 이것이 시작이었다. 며느리도 옆에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버님, 영어 공부하셨어요? 동식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학원 다니고 있어. 헤라는 동네 도서관에서 영어책을 빌렸다. 쉬운 동화책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큰 도전이었다. 집에 돌아와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더 캣셋 온 더 맷. 발음이 어색했지만 계속 읽었다. 학원에서 배운 대로 큰 소리로 읽었다.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뭐 하는 거야? 헤라는 잠시 멈칫했다. 예전 같았으면 숨겼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헤라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당신이? 영어를? 헤라는 책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네, 저도 배우고 싶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다. 헤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 소심하고 자신감 없던 모습이 아니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헤라는 다시 책을 펼쳤다. 그리고 더 큰 소리로 읽었다. 토요일 저녁 네 사람은 학원에서 만나 서로의 경험을 나눴다. 현수가 먼저 말했다. 면접에서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떨렸지만 해냈습니다. 미정이 박수를 쳤다. 저도요. 외국인 손님한테 영어로 주문받았어요. 동식이 핸드폰을 꺼내 지호와의 화상통화 영상을 보여줬다. 손주랑 영어로 대화했어요.
I love you라고 했더니 손주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혜란도 웃으며 말했다. 저는 남편 앞에서 당당하게 영어책을 읽었어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태혁은 그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여러분, 이게 변화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예요. 태혁은 칠판에 새로운 문장을 썼다. Small steps make big changes. 작은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든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었다. 영어로 면접을 보고 외국인과 대화하고 손주와 영어로 말하고 당당하게 공부하는 것. 모두 작은 변화였지만 그들에게는 기적 같았다. 현수는 자신감이 생겼다. 미정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 동식은 손주와의 관계가 가까워졌다. 혜라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기 시작했다. 수업이 끝나고 네 사람은 학원 근처 작은 식당에 갔다.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현수가 말했다. 여기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혼자였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동식이 잔을 들었다. 우리 모두의 변화를 위해 건배. 네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혜란이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바뀌고 있어요. 고마워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있었다. 같은 나이대, 같은 고민,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 이제 그들은 단순한 학원 동료가 아니었다. 인생의 동반자였다. 식당을 나서며 네 사람은 다짐했다. 끝까지 함께 가자고. 서로를 응원하며 각자의 목표를 이루자고.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미래도 그렇게 빛날 것이었다. 하지만 변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두꺼웠다. 미정은 생활고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카페를 접은 후 빚이 남아 있었다.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부족했다. 미정은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구했다. 낮에는 호텔 카페, 저녁에는 편의점.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가 넘었다. 학원 수업은 저녁 7시였다. 미정은 갈 수가 없었다. 첫 번째 결석, 두 번째 결석, 세 번째 결석. 태혁이 전화를 걸었다. 미정 씨, 괜찮으세요? 미정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원장님, 죄송해요.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태혁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무리하지 마세요. 쉬엄쉬엄 하세요. 미정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영어 공부는 사치처럼 느껴졌다. 당장 생활비가 급했다. 현수는 최종 면접까지 갔다. 회사 측에서는 호감을 보였다. 경력도 좋고 영어도 괜찮으시네요. 현수는 희망에 부풀었다. 하지만 일주일 후 결과가 왔다. 불합격이었다. 이유는 나이였다. 더 젊은 인재를 원합니다. 전화를 끊고 현수는 주저앉았다. 영어를 배워도 소용없었다. 나이 앞에서는 모든 게 무의미했다. 아내가 다가와 물었다. 여보, 괜찮아? 현수는 고개를 저었다. 안 괜찮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그날 밤 현수는 학원에 가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술만 마셨다. 무엇을 위해 영어를 배우는가? 결국 취업도 못하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태혁이었다.
현수는 받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동식은 건강 문제로 병원에 갔다. 정기 검진이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당뇨 수치도 위험 수준이에요. 약을 드셔야겠어요. 동식은 처방전을 받아 들고 나왔다. 나이가 느껴졌다. 63세. 이미 젊지 않았다. 영어 공부를 하며 무리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큰 소리로 외치며 에너지를 쏟는 것도 체력적으로 버거웠다. 집에 돌아와 지팡이에 기대 앉았다. 손주 지호와의 화상 통화가 떠올랐다. 하지만 건강이 나빠지면 그것도 소용없었다.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님 건강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동식은 대답했다. 응,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다. 학원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 혜란은 남편과의 갈등이 깊어졌다. 남편은 혜란이 학원 다니는 걸 못마땅해 했다. 당신 나이에 무슨 영어 공부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혜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남편 말에 순종하는 것.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혜란이 학원 가려고 준비하자 남편이 막아섰다. 오늘은 가지 마. 집에 있어. 혜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해요. 남편이 화를 냈다. 당신 시간? 당신은 주부야. 집이 엉망인데 무슨 영어 공부야. 혜란은 눈물을 참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학원에 가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계속 다닐 수 있을까? 남편 눈치를 보며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 며칠 후 학원에는 태혁 혼자만 있었다. 4명 모두 결석이었다. 태혁은 핸드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다. 많은 학생들이 중간에 포기했다.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떠났다. 태혁은 각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힘들죠? 괜찮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태혁은 창밖을 바라봤다. 학원 불빛이 외로워 보였다. 이대로 내 사람을 잃는 건 아닐까? 태혁은 결심했다. 직접 찾아가야겠다고. 다음 날 태혁은 먼저 미정을 찾아갔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미정을 봤다. 지친 얼굴이었다. 미정 씨. 미정은 놀라며 태혁을 봤다. 원장님, 여기는 어떻게? 태혁은 웃으며 말했다. 궁금해서요. 많이 힘드시죠? 미정은 눈물을 글썽였다. 네. 학원비도 아깝고 시간도 없고. 태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학원비는 걱정 마세요. 시간도 조절할 수 있어요. 포기만 하지 마세요. 미정은 고개를 떨구었다. 하지만 저는. 태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외국인 손님한테 영어로 말했잖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태혁은 현수의 집도 찾아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현수가 나왔다. 무정한 얼굴이었다. 원장님. 태혁은 물었다. 면접 떨어지셨다고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 때문이래요. 영어를 해도 소용없어요. 태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번에 안 된 거예요. 다음이 있어요.
현수가 한숨을 쉬었다. 다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태혁은 현수의 어깨를 잡았다. 현수님, 옥상에서 외쳤잖아요. I want give up이라고. 벌써 포기하세요? 현수는 말없이 태혁을 바라봤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태혁은 동식과 혜란도 찾아갔다. 각자의 사정을 들었다. 동식의 건강 문제, 혜란의 남편 갈등. 모두 힘든 상황이었다. 태혁은 그들 모두에게 같은 말을 했다. 여러분, 큰소리 영어는 단순히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배우는 과정이에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사람은 태혁의 진심을 느꼈다. 그는 단순한 학원 원장이 아니었다. 그들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이었다. 태혁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특별 수업이 있어요. 꼭 오세요. 여러분 모두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집을 나섰다. 네 사람은 태혁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한 번만 더 해볼까? 토요일이 되었다. 학원 문이 열렸다. 현수가 들어왔다. 그 뒤로 미정, 동식, 혜란이 하나씩 들어왔다. 네 사람은 서로를 보며 쓸쓸하게 웃었다. 모두 힘든 상황이었다. 태혁이 그들을 맞이했다. 오셨군요. 고마워요. 그는 칠판에 문장을 썼다. This is not the e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뜻이었다. 태혁은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도전입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가봅시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속 가야 했다. 2달 후 태혁은 특별한 공지를 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오픈 스피킹 데이가 있습니다. 네 사람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오픈 스피킹 데이요? 태혁은 설명했다. 네, 1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예요. 학원 학생들이 모여서 수백 명 앞에서 영어로 발표하는 겁니다. 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백 명이요? 그건 너무... 미정도 손을 내저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는 못해요. 동식이 지팡이를 짚으며 말했다. 저도 나이도 많은데 무대에 선다는 건... 혜란은 고개를 떨구었다. 저는 상상만 해도 무서워요. 태혁은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웃었다. 두려운 거 당연해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걸 넘으면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며칠 동안 네 사람은 고민에 빠졌다. 수백 명 앞에서 영어 발표라니. 상상만 해도 손에 땀이 났다. 현수는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나 무대에서 발표해야 한대. 아내가 놀라며 물었다. 당신이? 정말?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솔직히 무섭긴 한데. 해보고 싶어. 아내는 남편의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다. 몇 달 전 구조조정 당했을 때의 절망적인 눈빛이 아니었다. 이제는 도전하는 눈빛이었다. 해봐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아내의 응원에 현수는 용기를 얻었다. 미정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발표 내용을 생각했다. 무엇을 말할까? 자신의 인생? 실패한 카페 이야기?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 고민하다 결정했다. 실패와 재도전에 대해 말하기로.
편의점 야간 근무 중에도 영어 문장을 적어가며 연습했다. 손님이 없을 때는 작은 목소리로 연습했다. I failed many times, but I never stopped trying. 발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거울 앞에서 연습했다. 남편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미정에게는 이번 발표가 자신을 증명할 기회였다. 동식은 손주 지호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지호야, 할아버지가 곧 무대에서 영어 발표를 한단다. 너를 위해서야. 지호가 답장을 보냈다. 와우, 그랜파. I can't wait to see it. 동식은 그 메시지를 보며 힘을 얻었다. 손주를 위해서라도 해내야 했다. 동식은 매일 공원에서 산책하며 발표 내용을 외웠다. I speak English for my grandson and for myself.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개의치 않았다. 큰 소리로 연습했다. 발음이 틀려도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헤라는 가장 두려워했다. 평생 사람들 앞에 서본 적이 없었다. 학교 다닐 때도 발표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양보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할 수 없었다. 헤라는 방에 혼자 있을 때 거울을 보며 연습했다. This is my voice. And I won't hide anymore.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계속 반복했다. 남편이 집에 없을 때는 거실에서 크게 연습했다. 자신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 억눌렸던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다. 발표 일주일 전 네 사람은 학원에서 마지막 연습을 했다. 태혁은 각자의 발표를 들어봤다. 현수는 자신의 재취업 도전에 대해 말했다. I am not done yet. My life starts again today. 미정은 실패와 재도전에 대해 말했다. I failed many times, but I never stopped trying. 동식은 손주와의 관계에 대해 말했다. I speak English for my grandson and for myself. 헤라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이야기를 했다. This is my voice. And I won't hide anymore. 태혁은 그들의 발표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여러분, 완벽해요.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오픈 스피킹 데이 당일이 되었다. 큰 강당이었다. 객석에는 수백 명이 앉아 있었다. 학생들의 가족, 친구, 지인들이었다. 무대 위에는 조명이 켜져 있었다. 네 사람은 대기실에서 떨고 있었다. 현수는 손에 땀이 났다. 미정은 화장실을 몇 번이나 갔다 왔다. 동식은 지팡이를 꽉 쥐고 있었다. 헤라는 울 것만 같았다. 태혁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여러분, 괜찮아요? 네 사람은 고개를 저었다. 안 괜찮아요. 태혁은 웃으며 말했다. 그게 정상이에요. 떨리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해냈어요. 옥상에서 도시를 향해 외쳤잖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순서가 되었다. 사회자가 이름을 불렀다. 김현수님. 현수는 무대로 걸어 나갔다. 다리가 떨렸다. 객석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보고 있었다. 마이크 앞에 섰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김현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다. I am 55 years old.
I lost my job. I was afraid. 관객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But I didn't give up. I am not done yet. My life starts again today. 마지막 문장은 큰 소리로 외쳤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현수는 눈물을 참으며 무대를 내려왔다. 미정이 두 번째로 올라갔다. 조명이 눈부셨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다. Hi, I'm 박미경. I had a small cafe, but it failed. 관객들이 조용히 들었다. I was very sad. I thought I was a failure. 미정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다. But I learned something. Failure is not the end. It's a lesson. I failed many times, but I never stopped trying. 마지막 문장을 외칠 때 미정은 주먹을 쥐었다. 관객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미정은 무대를 내려오며 울었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동식이 지팡이를 짚고 무대에 올랐다. 63세의 노인이 무대에 서자 관객들이 놀라워했다. 동식은 마이크를 잡았다. 굿 이브닝. I'm 최동식. I'm 63 years old. 관객들이 더 집중했다. I have a grandson in America. I couldn't talk to him in English. 동식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So I started learning. I speak English for my grandson and for myself. Age is just a number.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쳤다. 동식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마지막으로 혜란이 올라갔다. 그녀는 가장 떨고 있었다. 무대에 서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하지만 관객석을 보았다. 그곳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다. 놀랍게도 남편이 왔다. 혜란은 용기를 냈다. Hello. I'm 윤혜란. I'm 58 years old. 목소리가 작았지만 계속했다. I lived for my family. But I lost my voice. 혜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Now I found it. This is my voice. And I won't hide anymore. 마지막 문장은 큰 소리로 외쳤다. 평생 내본 적 없는 큰 목소리였다. 관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남편도 박수를 치고 있었다. 혜란은 무대 위에서 울었다. 네 사람은 무대 뒤에서 서로를 껴안았다. 해냈다. 수백 명 앞에서 영어로 발표했다. 두려움을 이겨냈다. 태역도 그들을 안았다. 여러분 정말 자랑스러워요. 객석에서는 계속 박수 소리가 들렸다. 이날은 그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오픈 스피킹 데이 이후 네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현수에게 전화가 왔다. 작은 무역회사였다. 김현수님 발표 영상을 봤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 보시겠어요? 현수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요? 담당자가 말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정이 중요하죠. 당신에게 그게 있어요. 현수는 전화를 끊고 주먹을 쥐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일주일 후 현수는 첫 출근을 했다. 새 사무실, 새 동료들. 모든 게 낯설었지만 두렵지 않았다. 영어 이메일을 쓸 때도 자신감이 있었다. 큰 소리로 연습했던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상사가 그를 불렀다. 현수 씨, 다음 주 해외 바이어 미팅에 참석해 주세요. 현수는 흔쾌히 대답했다.
네, 하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피했을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미팅 당일 현수는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당당했다. 바이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 후 상사가 말했다. 잘하셨어요. 다음에도 부탁합니다. 현수는 회사 옥상에 올라가 도시를 바라봤다. I won't give up. 작게 중얼거렸다. 정말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해냈다. 미정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작은 디저트 가게를 다시 열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규모를 줄였다. 큰 카페가 아닌 테이크아웃 전문 작은 가게.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미정은 호텔 카페에서 배운 레시피들을 활용했다. 가게 이름은 미정인의 작은 디저트로 정했다. 오픈 준비를 하며 미정은 설렜다. 예전의 실패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교훈이 되었다. 개업일 첫 손님은 외국인 관광객이었다. Excuse me, what do you recommend? 미정은 환하게 웃으며 영어로 대답했다. I recommend this chocolate cake. It's our special. 손님이 놀라며 웃었다. Your English is great. 미정은 자랑스러웠다. 장사는 천천히 늘었다. SNS에 외국인 친화적인 가게라는 소문이 났다. 리뷰가 올라왔다. 사장님이 영어를 잘하셔서 편하게 주문했어요. 미정은 리뷰를 보며 웃었다. 큰 소리 영어 덕분이었다. 저녁에 가게 문을 닫으며 미정은 창밖을 봤다. I'm not a failure anymore. 이제 정말 실패자가 아니었다. 다시 시작한 사람이었다. 동식은 동네 경로당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시니어들을 위한 영어 수업이었다. 무료 봉사였다. 처음에는 몇 명이 왔다. 최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친다고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하지만 동식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저도 63세에 시작했습니다. 늦은 게 아니에요. 수강생들이 늘었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모였다. 동식은 큰 소리 영어 방식을 가르쳤다.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I can do it. 경로당이 떠나갈 듯 시끄러웠다. 하지만 모두 즐거워했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 이렇게 큰 소리 내니까 속이 시원해요. 동식은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매주 손주 지호와 화상 통화를 했다. 이제는 영어로 대화할 수 있었다. Grandpa, how are you? I'm great, 지호. I'm teaching English now. 지호가 깜짝 놀랐다. 와우, You are a teacher? 동식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Yes, and you are my inspiration. 통화를 마치고 동식은 창밖을 봤다. 손주와 자유롭게 대화하는 날이 올 줄 몰랐다. I can speak English. 정말 할 수 있게 되었다. 헤라는 가장 큰 변화를 겪었다. 오픈 스피킹 데이 이후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다. 그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 대단하더군. 헤라는 놀라 남편을 봤다. 네. 남편이 계속 말했다. 무대에서 영어로 발표하는 걸 보고 깨달았어. 내가 당신을 몰랐구나. 헤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남편은 이어서 말했다. 미안해. 당신도 당신만의 삶이 있어야 했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거 해. 헤라는 남편을 안았다. 평생 기다렸던 말이었다.
그 후 헤라는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혼자 떠나는 첫 여행이었다. 제주도로 정했다. 남편은 흔쾌히 보내줬다. 제주에서 헤라는 자유를 느꼈다. 바다를 보며 큰 소리로 외쳤다. This is my voice. 지나가던 관광객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헤라는 웃으며 계속 외쳤다. I deserve to be happy. 바람이 그녀의 목소리를 날려보냈다. 여행에서 돌아온 헤라는 동네 도서관에서 영어 동화 읽기 봉사를 시작했다. 아이들 앞에서 영어 책을 읽어주었다. Once upon a time.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들었다. 헤라는 행복했다. 자신의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것. 이것이 진짜 삶이었다. 몇 달 후 토요일 아침. 네 사람은 약속대로 학원 옥상에 모였다. 태혁도 함께였다. 5명은 난간에 서서 도시를 바라봤다.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바뀌었어요. 미정이 웃으며 말했다. 저도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동식이 지팡이를 짚으며 말했다. 이제 손주랑 자유롭게 대화해요. 꿈만 같아요. 헤라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제 인생을 찾았어요. 늦었지만 찾았어요. 태혁은 그들을 바라보며 뿌듯해했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워요. 정말로. 5명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리고 함께 숨을 들이마셨다. We can change our lives. 5명이 함께 외쳤다. 목소리가 하늘로 올라갔다. Just by speaking out loud. 다시 한번 외쳤다. 도시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옥상을 봤다. 하지만 5명은 신경 쓰지 않았다. 계속 외쳤다. We can do it. We won't give up. This is our voice. 문장마다 힘이 실렸다. 땀이 났고 목이 쉬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옥상 위에서 5명은 자유로웠다. 나이도 실패도 두려움도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는 것.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 햇살이 그들을 비췄다. 바람이 불었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옥상 위 5명에게는 세상이 달라 보였다. 더 밝고 희망차 보였다. 현수는 새 직장에서의 내일을 생각했다. 미정은 가게에서 맞이할 손님들을 떠올렸다. 동식은 다음 화상 통화에서 손주에게 할 말을 준비했다. 헤라는 다음 여행지를 계획했다. 모두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큰 소리로 영어를 외치며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삶 전체를 바꿔놓았다. 태혁은 학생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영어는 도구일 뿐이었다. 진짜 배운 건 용기였다. 자신감이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다. 큰 소리 영어의 진짜 의미가 여기 있었다. 단순히 큰 목소리로 영어를 외치는 게 아니라 인생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는 것. 자신의 존재를 당당히 드러내는 것. 그것이 진짜 큰 소리 영어였다. 5명은 마지막으로 함께 외쳤다. Thank you, life. Thank you, everyone. We will never give up. 목소리가 하늘로 올라가 구름 사이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이날의 약속, 이날의 다짐, 이날의 목소리. 4사람은 계단을 내려가며 서로 손을 잡았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꼭 와요.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걸음걸이가 가벼웠다. 표정이 밝았다. 인생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큰 소리를 낼 수 있었으니까. 자신의 목소리가 있었으니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학원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다. 큰 소리 영어 스픽 라웃, 림 라웃. 그 아래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어쩌면 그들 중 누군가도 곧 이 문을 열게 될지 모를 일이었다. 자신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 인생을 바꾸기 위해, 큰 소리로 외치기 위해.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다. 변화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이도 실패도 두려움도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용기였다. 첫 걸음을 내딛는 용기.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는 용기. I can do it.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인생은 그렇게 바뀌기 시작했다.